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울, 특히 강남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불과 한 세대 만에 허허벌판이던 땅이 세계적인 도시가 됐잖아요.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이 1970년대 강남이고 오른쪽이 바로 오늘날의 강남입니다. 와,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 아닌가요? 반세기 만에 이 텅 비었던 땅이 어떻게 이렇게 빽빽한 빌딩 숲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요, 사실 거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한 남자, 그리고 그 엄청난 속도를 어떻게든 제어하려고 했던 또 다른 남자, 바로 이 두 사람의 대립과 타협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울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강남 개발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1969년에 한남대교로 강북이랑 연결되자마자 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어땠나요? 명문고등학교랑 버스터미널을 이쪽으로 강제로 옮겨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을 뚫고 정부기관까지 이전시키면서 도시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20년 남짓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별명부터가 불도저였던 바로 구자춘 시장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짠 인물이죠. 구자춘 시장은요, 데이터를 차근차근 분석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거대한 그림, 즉 비전을 먼저 던지고 그걸 무섭게 밀어붙이는 리더였죠. 여기 나오는 미친 실행력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저게 될까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방식이 새로운 서울의 길을 터버린 셈입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꼽자면요. 첫째, 서울의 중심을 강북 하나가 아니라 강남, 영등포까지 세 개로 나누는 삼획도시 구상. 그리고 둘째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죠. 단 20분 만에 지도에 쓱 그려서 완성했다는 바로 그 지하철 2호선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이 오늘날 서울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불도저의 질주에 맞섰던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손정목 당시 도시계획국장인데요. 그는 폭주하는 기관차에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정목 국장은 물론 뛰어난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중하고 원칙적인 방식은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1970년대 서울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좀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진짜 업적은 개발을 막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정말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 손정목 국장은 구자춘 시장의 질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정치적인 압력, 또 오류 같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낱낱이 기록했던 거죠. 바로 그 기록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그 시대 개발의 빛과 그림자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 정말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한 명은 비전과 행동을 앞세워서 도로, 다리 같은 하드웨어부터 만들자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규제와 기록을 통해서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팽팽한 긴장감이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충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전과 규제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오늘날의 서울은요,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동시에 짙은 그늘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속도의 대가입니다. 잠은 강남에서 자고 일은 강북에서 하도록 도시를 딱딱 나눠버리니까 결국 끔찍한 통근 지옥이 만들어졌죠. 자동차 없이는 살기 힘든 도시, 또 쉴만한 녹지 없이 삭막한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바로 그 불도저 시대가 남긴 숙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입니다. 핵심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대전환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시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70년대의 미션이 생존하고 확장하는 거였다면 2040년의 미션은 성숙하고 융합하는 겁니다. 키워드도 도로, 다리 같은 하드웨어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바뀌었고요. 토지 이용부터 교통,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든 면에서 분리가 아닌 융합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부터 볼까요? 바로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집, 직장, 노는 곳을
철저하게 나눴잖아요. 이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겠다. 즉, 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비욘드 조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주거 지역에만 집을 짓고 상업 지역에만 상가를 짓는 식의 칸막이를 없애는 겁니다. 주거 지역에도 사무실이 들어오고 상업 지역에도 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지긋지긋한 통근 지역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더 이상 옆으로 넓힐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는 위와 아래로, 즉 입체적으로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입체적 확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시끄러운 도로랑 철도를 땅 밑으로 보내버리고 그 위에 새로 생긴 땅에 초고층 복합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큰 공원을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없던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삭막한 콘크리트 정글 같았던 서울에 녹지와 쉼터를 불어넣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숨 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1970년대 계획이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시를 만들었다면 2040년 계획은 웬만한 생활은 30분 안에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시민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겁니다. 1970년대 두 건설자는 서울의 지금의 거대한 몸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2040년의 새로운 계획은 과연 이 거대한 도시에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